네, 토마토 전략실입니다. 정종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의 흐름은 좋은데 지금 시간의 거래 상황이 좋지가 않네요. 네,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움직일 수 있는 체크포인트 3가지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문제는 실적보다 전망. 둘, 기관 매수 반전에 초점. 셋, 1960선 내외 안착 여부 확인. 이렇게 3가지 체크포인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실적보다 전망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장 마감 이후에, 뉴욕 증시 마감 이후에 인텔의 실적이 발표가 됐고, IBM 실적도 나왔는데, 살짝 네. 실적은 뭐 괜찮아요. 하지만 전망이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3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워낙에 눈높이가 많이 낮춰진 양상이고, 뭐 거기에 따라서 부합되는 실적 자체가 발표가 되었다는 것, 아니면 뭐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 결국에는 이제 간밤에 미증시 상승의 원인. 물론 이제 뭐 파이낸셜 타임즈 쪽에서의 보도라든가 월스트리트저널 쪽에서 나왔던 소식들, 특히나 이제 스페인의 구제금융이 뭐 거의 임박하고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보도 내용으로 인해서 뭐 유럽과 미증시가 모두 강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죠. 당장에 낮아진 눈높이에 부합하는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다고 해서 추세 자체가 변화하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그런 구간이다 볼 수 있습니다. 뭐 어차피 지금 전 세계의 어떤 경기, 각국의 경기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성장률 자체도 떨어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시장의 뭐 대세를 결정지을 수 있을 만한 요인이라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인텔이 이제 그림 보시면 간밤에 2.8%, 뭐 다우 지수, 다우 30 종목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오르는 양상을 기록했습니다만, 시간에서 제가 좀 전에 볼 때까지만 해도 2% 되었습니다만, 뭐 추가적으로 낙폭이 좀 확대된 것 같습니다. IBM까지 포함해서 한 2, 3%대까지 떨어지고 있는 양상인데, 4분기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됐다. 물론 이제 일전에 이미 인텔 같은 경우는 이번 달 초에도 올해 이제 PC 시장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의견으로서 주가가 연중 최저치까지 내려가는 고초를 겪기도 했었는데, 결국엔 경기가 역시 부진하다라고 하는 것이 실적에 대한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개선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쉽게 생각해서 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당히 좀 이제 글로벌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이에 따라서 상당히 좀 뭐 초강세를 기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상당 부분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결국엔 시간의 거래에서 주요 기술주들이 실적에 대한 어떤 전망치가 떨어지고 있음으로 인한 주가의 어떤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엔 주가 상승에 있어서의 약간의 좀 발목을 붙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들이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좀 신경 써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PC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는 뭐 인텔 효과를 이야기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뭐 삼성전자가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시간에서의 하락 이로 인해서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가 지금 소폭의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기관 매수 반전의 초점. 외국인보다는 뭐 기관을 보자라는 관점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월요일장에서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해 드렸습니다만, 지난주 기관들의 매도 자체가 상당 부분 반감되고, 뭐 이에 따라서 매수 반전에 대한 가능성이 이번 주 이제 주초보다는 주 중반 이후권, 그리고 주간 단위로 일단 뭐 1960선 내외권까지 반등을 말씀드렸는데, 역시 외국인이 과연 매수로 반전할 것인가, 뭐 글로벌 증시가 강세라고 하는 요인을 본다라면은 뭐 최소한도로 해도 매도세가 반감되는 그런 양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인데, 역시 환율이 좀 발목을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제 연중 최저치죠. 1,100원대 초반 국면대까지 떨어져 있는 양상인데, 사실 경기 자체가 좋아서 환율이 떨어진다라면야 누가 발목을 붙들겠습니까만, 원달러 환율의 어떤 흐름이 결국엔 미국이라든가 유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대외 변수에 조금 더 많은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뭐 금일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키워나갈 가능성이 높은 시점인데요. 아마 제가 지난주경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많이 샀었을 당시에 환율 흐름을 보면은 1,100원대 초반 내지는 그 이하권역이 아니라 거의 200원대 수준에 가까운 수준, 또한 이제 1,100원대 중반 이상권역에서
환차 이익에 대한, 즉 환율 하락에 대한 전망으로서 주식을 많이 사들이는 그런 구간을 보여줬는데, 뭐 최근에는 호재성 재료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거의 매수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구간이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뭐 수출 기업군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환율의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은 수출 기업군에는 분명히 좀 피해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증시 자체가 상승세를 보이거나 아니면 일정 수준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쪽에서는 반전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힘들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제까지 이제 이틀 연속 매수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투신권의 움직임 자체가 금융시장에서의 반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열쇠를 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연기금 쪽도 일단 뭐 1900선 초입 국면에서는 매수 반전, 투신권도 매물에 대한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 반전으로 인한 어떤 뭐 수급 개선보다는 기관들의 어떤 매수 반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주식형 펀드 쪽에서의 이 환매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연기금 쪽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어서 외국인의 이 매도세가 아주 강하지만 않는다면 시장에 좀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60선 내외 안착 여부 확인. 오늘 시장은 좀 반등할 것으로 미증시만 본다면 생각이 되는데요. 1960선 이상을 좀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오늘 뭐 갭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갭 상승한 이후에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그 지점을 돌파해서 양봉으로 올라가 버린다면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만,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무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의 거래에서의 미증시의 주요 기술주들의 좀 하락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영향력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장가 대비 오히려 하락하는, 즉 뭐 상승세를 보인다고 해도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지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음봉이 형성된다라면은 아마도 좀 이 시장의 상승의 흐름 자체가 조금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좀 보여지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외 증시에 대한 강세,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세의 감소, 기관의 매수 반전, 뭐 이런 어떤 그림이 그려진다라면은 무난하게 개장가는 한 10여 포인트 이상의 최소한 몰라도 0.5% 이상의 상승률은 분명히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전일 종가가 1941포인트권역이니까 한 1%권역의 상승이라면 1960선에 거의 임박하는 그런 주가 움직임이 기록될 텐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최근에 한 2, 3일간은 주가가 1900선 내외권역 초반에서의 지지력 타진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지난주 1980선부터 밀려왔던 흐름을 감안한다면은 본격적인 하락 이동이 21일 평선의 하향 곡선이 조금 더 주 후반에 강화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 좀 보여지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과 어떤 수급적인 모습을 감안해 본다라면은 결국에 1960선 쪽에 안착과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 비교적 강한 매수로 반전이 된다라면은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장가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까지 나왔던 수급과 재료적인 측면을 감안해 본다라면은 1960선 중반권역에 대한 안착 여부가 금일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내일에 있을 중국의 GDP 발표, 그리고 EU 정상회담을 통한 뭐 스페인 관련돼 있는 해법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뭐 아예 호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강세권역의 움직임 자체가 지속이 된다고 해도 결국엔 경기라고 하든가 경기의 부진이라든가 아니면 3분기보단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 심리도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제한적인 상승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오늘은 1% 내외의 상승. 1964 안착을 하게 된다면 지난 10일 만들어놨던 이 갭을 메울 가능성도 이제는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롱숏 전략을 보죠. 오늘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뭐 오늘 업종보다는 가격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전일 시장에서 일부 대형사 쪽에 대한 매수가 조금 더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낙폭과대 대형주 쪽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뭐 일단 뚜렷하게 업종을 딱 구분지어서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뭐 전일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금일도 거의 배등소이하지 않나로 좀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유로존 쪽이 주가가 좀 많이 좀 올랐는데요. 그로 인해서 산업재 섹터에 있는 종목이라든가 최근에 주가가 좀 안 좋았던 업종군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높지 않나 좀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1960선 쪽에 대한 안착이라든가 돌파가 이어지지 않는다라면은 부분적으로라도 현금화를 조금 시행하셔서 향후 시장을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대형주 중에서 오늘 그렇다면 관심주를 뽑으셨을 텐데 어떤 종목인가요? 예, 일단 환율 자체가 상당 부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서 주요 수출주라든가 기술주 진영에 있어서의 어떤 움직임이 조금 제약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던 LG전자 쪽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만간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전년 동기 대비로는 흑자 전환입니다. 약 한 1,000억대 이상의 1,800억 정도의 흑자 전환 기대가 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아무래도 스마트폰 시장 쪽에서의 회복에 대한 가능성, 즉 아주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전 분기나 지난해보다는 수익성 면에서의 회복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주가도 상당 부분 많이 떨어져서 어느 정도의 안정성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전일 종가 수준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대를 이제 오늘 매수가로 들긴 할 텐데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단기 상승 쪽에 조금 더 목표치를 두시는 것이 좋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매수가는 전일보다는 조금 높은 69,000원권역을 목표 주가는 73,000원, 손절매 가격은 67,000원권역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단기 바닥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증권사 쪽에서 긍정적인 의견들도 많이 제시가 그렇습니다. 되고 있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